한 중세 유럽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 현재 바르샤바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르샤바에서 가장 오래된 매력적인 광장 중 하나인 올드타운 광장과 왕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공동주택과 좁은 거리의 독특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끄는 바르샤바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바르샤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도시의 내면에는 슬픈 역사와 홀란드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 입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열강들 사이에 끼어 끊임없는 간섭과 침략에 시달려 왔습니다. 1795년부터 1918년까지 123년간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에 의하여 3국으로 분할된 바 있으며 나치 점령 시대에 들어서 1939년 9월 30일 파리의 망명 정부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문제의 배경이 되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의 전초이자 시작으로 여겨지는 독일과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저항운동사에서 최대 규모의 단일 군사행동인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점령하에 바르샤바에서 무장 독립투쟁이 벌어진 것이고 독일군 상대로 2달여에 걸친 시가전을 벌였으나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어 독일군에게 잔혹하게 진압당하였습니다. 독일군은 폴란드의 저항을 억압하고 수세기 동안 지속된 폴란드의 국가적 전통을 없애려는 의도로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은 의도적으로 폴란드 왕들의 옛 관절을 폭격했으며 유대인 게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도심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도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치군에 의해 시민의 50%가 사망하고 도심의 85%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파괴가 너무 심해 종전 직후엔 수도의 기능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국민들은 폐허가 된 도시 전체를 방대한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수도를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벽돌 항장까지 재건할 것인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파괴가 덜했던 도시들 중 하나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바르샤바의 문화, 역사적 상징성,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상 중요하다는 이유로 철회되었으며 결국 바르샤바를 다시 수도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 도시를 재건해야만 했고 과거의 모습대로 복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2월 바르샤바 수도 재건국이 세워지고 후에 바르샤바 재건 최고위원회가 발족하면서 194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수도를 건설한다 등 9월에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폴란드 각지에서 온 국민들로 1960년대 중반까지 구시가지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을 복구하자는 국민들의 열망에 해외 동포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헌금과 건축 자재가 운반되었습니다. 바르샤바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수많은 폴란드인들이 저마다의 열과 성을 다했으며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바르샤바는 완벽한 재건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의 결의로 바르샤바 도심 일부의 완벽한 재건이 5년여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는 역사적인 모습과 건축 형태 그대로 옛 도시를 재건함으로써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부분을 되살리려는 노력과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벽돌 항장까지 고증에 맞춰 라는 모토 아래 구시가지의 복원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정교하고도 세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전쟁 전 바르샤바의 모습을 담은 수많은 시각자료가 참고되었습니다. 사진에서부터 엽서, 심지어는 아이들의 스케치북에 그려진 풍경화까지 참고되었으며 특히 18세기 폴란드의 공정화가였던 베르나르도 벨로토의 그림이 많이 참고되었습니다. 잿더미 속을 뒤져 멀쩡한 벽돌들을 모았으며
건물에 있던 장식 하나까지 전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석재를 더럽힌 뒤 건물을 짓기도 했으며 건물 벽돌에 나있던 미세한 균열까지 그대로 복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건물들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은 것이 아닌 전쟁의 흔적 또한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르샤바 역사지구의 아름답고 정갈한 중세의 풍경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처참한 역사를 극복하려는 폴란드인들의 집념과 역사지구의 골목에 놓인 돌 하나 장식 하나에도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폴란드인들의 한과 오기가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980년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뛰어난 재건의 사례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르샤바 역사지구 보존 활동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으로 보존 원칙과 실행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유럽의 독특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르샤바 역사지구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한 도시를 종합적으로 재건한 우수 사례라는 점입니다. 바르샤바의 물리적 재건은 세계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규모로 유산의 재건이 이루어진 사례이며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복구기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도시화 및 보존적 도시 개발과 관련한 원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르샤바 재건은 나치 점령기에 인형져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계획적으로 파괴되고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완벽하게 재건함으로써 불굴의 도시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놀라운 업적이자 의미 깊은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작가 레오폴드 트리만드는 바르샤바의 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한 철학자는 바르샤바 사람들이 당시 한 해에 4개의 벽돌을 들이마신다고 계산했다.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숨통을 끊어 도시를 사랑해야 한다. 화평과 잔해의 전쟁터에서 바르샤바는 다시 한번 옛 바르샤바, 영원한 바르샤바. 바르샤바 사람들은 벽돌의 몸뚱이를 그들의 뜨거운 숨결로 가득 채우며 그것을 되살렸다. 지난 8월 1일 5시 바르샤바 붕괴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멈추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는 몇몇 역사적 건물만을 재건했는데 바르샤바는 이와는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날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의 저항 정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내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샤바를 재건하는 과정은 그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오늘날에 와서야 명백해지는 내재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1945년 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산당은 비에루타의 법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바르샤바의 전쟁 전 국경 안의 모든 땅을 국유화하거나 공공소유로 만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법칙이 없었다면 수도가 이토록 철저히 재건될 수 없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공산주의 제도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와는 별개로 전쟁 전 소유주와 그 상속인의 향후 주정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재사유화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약 4,000개의 주소지가 전쟁 전 소유주와 상속인 또는 법적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게 돌아갔으며 나머지 2,000개는 재사유화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공시설의 토지와 건물과 종종 연관되어 있기에 바르샤바의 사회조직에 위협을 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바르샤바의 전후 역사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바르샤바 도시 재건의 진정성은 복원된 건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폴란드 국민의 애국적 감정에 있습니다. 바르샤바 왕궁 시계탑의 바늘이 독일군의 폭격 시작 시각인 11시 15분에 멈춰있듯 도시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재기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 없는 전쟁과 식민 지배를 겪은 우리의 문화유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고하는 좋은 선례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층위가 상존하고 있는 역사도시 서울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게 됩니다.